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진 건데요. 충북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도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더해 이들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첫 번째 안건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끝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청주와 대전, 천안, 아산 등 충청 지역 시민단체는 또다시 대전역에 모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윤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며 거듭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러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한 비판도 드러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웃으면서 나가요. 어떻게 반란의 수괴를 옹호합니까? 그는 반란의 수괴입니다. 직무를 곧장 정지시켜야죠. 국민의힘 충북 국회의원 3명에 대한 분노는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확산했고 의원 사무실로 근조 화환을 보내거나 거리에 나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비상계엄령에 대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도 않고 여당 의원에게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던 대학생은 지역민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지적했고 단체로 퇴장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냥 당론을 따른 국회의원과 지역 대학생들의 뜻을 무시하고 당론을 선택한 국회의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던 또 다른 대학생도 퇴진 요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대학생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이어받아 국정을 관리하겠다는 발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당과 8개 지역위원회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청주와 서울에서 집회를 이어나간 시민단체는 윤석열 탄핵 촉구와 국민의힘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충북 곳곳에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농촌 마을에서는 아직도 집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겨울철이면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 사고 위험도 큰데요. 한 복지재단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런 화장실을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비좁은 농촌주택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당을 파헤쳐 오수 관로를 묶고 다시 포장합니다. 한편에선 절단기를 이용해 타일 조각을 자릅니다.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허물고 안방과 연결된 화장실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윽고 수세식 변기를 안치고 수평을 맞춰 고정 작업을 합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공간이지만 집 밖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던 할머니는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간다 나오다가 넘어져갖고 얼굴을 다 까가지고 밖에 일단 안 나가니까 좋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안 좋을 때는 밖에 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다리가 불편해 집 밖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던 할머니도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해 다른 사람이 비워주던 불편도 줄고 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교설에도 여기 가까우니까 이제 걸어가고 일단 비 오니까 이성적으로 좋잖아요. 제천복지재단이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사업은 겨울철 재래식 화장실을 오가다 발생하는 빈번한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훨씬 더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내 집에서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기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3천만 원이 전부, 사정이 급한 8가구만 대상입니다. 그나마 자원봉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건축 분야, 전기 분야를 일을 하고 있어서 재료비만 받고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적은 예산에도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 읍면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동과 읍면 지역에 다르게 적용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일원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읍면 지역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용을 기준으로 현재 동지역의 절반 수준인 사용료를 77.2%까지 올리며 동지역의 경우는 대중탕용만 점진적으로 인상합니다. 청주시는 읍면 지역 하수 처리 시설 비용을 동지역 수익으로 충당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법인들의 지역 미술 작품 투자를 유도하는 2024 충북 K아트 전시회가 진천 갤러리 카페 도종에서 개막했습니다. 내년 2월 2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에는 보리 화가로 유명한 박영대 화백과 갤러리 카페 도종의 오은주 관장 등 작가 6명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충북 갤러리 협회가 기획한 2024 충북 K아트는 갤러리 카페 도종을 비롯해 충북 지역 9개 전시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충북 갤러리 협회는 법인들이 미술 작품에 투자해 지역 예술계와 상생하자는 법인 사회 문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